여러분은 메두사와 싸우는 승우 아빠를 보고 계십니다. 블랙팬서, 그리고 이자에게 방패를 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겹살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삼겹살은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요, 살짝만 바꿔줘도 다양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소개시켜 드리고자 가져왔어요. 특히 냉동 삼겹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사두었다가 조금씩 꺼내 드셔도 크게 뭐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 요즘에 또 냉동 삼겹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냉동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워도 보시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레시피로도 한번 만들어 보셔서 다양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요리는 파채 요리입니다. 보통 파채는 여러분들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자연스럽게 사게 되는 아이템이잖아요. 삼겹살을 사러 가셨다가 채 썰어져 있는 파를 사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썰면 굉장히 귀찮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혹시라도 파채를 주변에서 팔지 않거나 뭔가 파채를 팔지 않는 인프라에 놓여지신 분이라면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파채 칼을 쓰셔도 되는데, 파채 칼이란 게 생각보다 자기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되게 돈값을 못하는 녀석이고, 파 자른 거 말고는 딱히 쓸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쓰는 걸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요리는 고추장을 이용한 요리입니다. 이렇게 고추장 및 여러가지 재료를 오른쪽 아래에 써져 있는 대로 넣어주신 다음에 다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자, 이 파채 소스로는 이 파절이를 만드는 겁니다. 좀 전에 썰어놓은 파나 아니면 마트 가서 사오신 파에다가 이 소스를 넣으면은 매콤 새콤한 그런 파절이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기를 간하기 위한 그런 양념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겹살을 구워 보도록 하죠. 냉동 삼겹살을 굽는 법은 딱히 방법이 있지 않고 그냥 색깔이 날 때까지 열심히 구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야르가 일어나면은 간장 소스와 파채까지 넣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는 절대 남지 않지만 파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기를 더 사가지고 남은 파채를 드시고요. 고기가 남으면은 또 파를 사시고, 파를 다 쓰시면 또 고기를 사시고, 무한의 선순환을 계속 하시면은 여러분의 살은 찌고 이제 통장은 홀쭉해지는 특수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기름이 자글자글해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요 돼지고기 드시면은 되겠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환상이겠죠? 자, 이번에는 그럼 좀 전에 얘기한 밥을 이용한 요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파를 얇게 채 썰어 주시고요. 계란을 깨가지고 잘 섞어 주시면 되고요. 덮밥용 소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기, 계란, 양파, 덮밥 소스가 되겠네요. 덮밥 소스에 뭔가 조미료를 더 넣으면 맛있는 게 나오는데, 저렇게만 해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맛있는 맛이 나니까요. 고기를 구워 주겠습니다. 고기 굽는 법은 따로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이미 고기 굽는 거를 여러 번 올려놨는데요. 스테이크, 소고기용 굽는 방식을 돼지고기에도 접목시켜도 되는데 대패는 예외예요. 그냥 얘는 어떻게 구워도 똑같은 맛이 납니다. 자, 요 삼겹살 덮밥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고기를 너무 바삭하게 구우시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약간 부들부들하면서 겉이 약간 살짝 바삭바삭 하려고 할 때 만들어 놓은 소스를 부어주시고요. 소스를 넣자마자 나머지 양파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가 아삭아삭한 게 좋으시면 지금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양파가 조금 물컹물컹해져가지고 고소한 맛이 날 때가 좋으시면 조금 더 익혀주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요리가 딱 됐을 때 불을 끄시고 나서 계란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불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란이 막 완전히 다 익어가지고 딱딱해지지 않은 그런 덮밥이 완성이 됩니다. 불을 꺼도 계란은 60도 이상이면 다 조리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다 익어요. 저는 이제 영양부추를 썰어 놓는다고 시간을 버린 바람에 계란이 조금 더 익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덜 익혀 드셔도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라면 요리를 또 해야겠죠?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소스를 다 섞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기본적인 양념장입니다. 여기다가 영양부추 또는 부추 아니면 뭐 콩나물 같은 것도 좋은데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삼겹살을 굽고 그냥 라면을 삶으시면 되는데요. 이쁘게 담아 보려고 하다가 영양부추를 먼저 넣으니까 조금 좀 그래가지고 다시 걷어낸 다음에 소스를 붓고요. 여기다가 고기를 얹고, 아무래도 약간 좀 파릇파릇한 애들은 가장 위에 있어야 이게 사진을 찍을 때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릴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파채를 제일 위에 올려주면 뭐 그렇지 않은 거랑 모양은 똑같은데
있는데 사실 이런 접시에 담으면 먹기가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먹었습니다. 면을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익히지 않아가지고 풀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영양부추나 이런 것들, 고기 먹을 때 남은 채소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깻잎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데 상추는 약간 전으로 커버하기가 저는 두려움이 있어서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추전도 맛있어요 이런 댓글이 있다면 누군가 또 도전해보실 만한 용기가 생기시겠죠? 자, 남은 채소에다가 부침가루와 계란을 이용한 요리입니다. 간장과 고춧가루만 살짝 넣어가지고 간만 살짝 더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미료를 넣었는데 그냥 맛소금 같은 걸로 간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거 나중에 못 찍어 드실 거니까 딱히 간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부침가루를 6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계란은 3개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이 안 들어가요. 물이 안 들어가는 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삭하게 나오고 익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저는 이제 스텐팬을 썼는데 이 예열하는 법은 다른 영상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냥 코팅팬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놨는데 사실 오늘 요리 삼겹살 요리잖아요. 제가 스텐팬 예열하는데 정신을 뺏겨가지고 삼겹살을 안 넣습니다. 여러분, 스텐팬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팅팬을 쓰시고요. 그래서 고기를 넣어서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벙찌죠. 파채를 다 써가지고 남은 영양부추에다가 좀 전과 똑같은 양념을 넣고 이제 계량하기가 귀찮아져서 그냥 다 때려 붓고요. 계란도 3개 넣은 다음에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이랑은 조금 좀 상황이 달라졌죠. 조금 더 뻑뻑해졌죠. 하지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방금 전에는 까먹었던 돼지고기까지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잘게 썰으셔야 돼요. 잘게 썰지 않으시면 안 익을 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얇게 잘게 썰어주시고요. 이 녀석들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반죽 같지 않은 반죽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젓가락을 써가지고 잘 안 되시면은 손을 단련시킨 다음에 이렇게 펼치셔도 되는데 사실 안 뜨거워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뒤집어주면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부추전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추천드릴 거는 초고추장입니다. 저는 초고추장을 되게 안 먹는 스타일인데도 이 기름진 전하고 굉장히 궁합이 좋더라고요. 초고추장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고 파채 제육 같은 거에 싸가지고 이것이 한국의 피자다라는 느낌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밥 요리를 하나 할 건데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일단 밥을 구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즉석밥을 사용했어요. 이게 김밥에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마지막에 할 요리는 김밥이랍니다.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단히 간을 해주시고요. 마요네즈를 꺼내왔습니다. 마요네즈 치트키죠. 마요네즈와 뭘 섞을 거냐? 고추장 그리고 설탕을 약간 섞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녹으라고 올리고당을 써줬고요. 잘 섞여질 때까지 열심히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추장 마요 소스예요. 우액이라고요? 아닙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먹태 같은 거 항상 간장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잖아요. 맛있죠? 저를 한번 믿고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맛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지금쯤이면 이제 지겨워질 만한 이런 대패 삼겹살. 하지만 사실 삼겹살은 맨날 구워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는 거. 구우셔가지고 기름을 어느 정도 빼주시는 게 좋고요. 맛술하고 간장을 넣어가지고 간장 맛이 나는 그런 고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아무래도 김밥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간이 세야 돼요. 자, 밥을 이렇게 열심히 펼쳐주시고 김발 위에다가 랩을 깔고 밥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저는 오늘 누드김밥을 만들 건데요. 밥하고 김을 뒤집어주는 것만으로도 누드김밥이 나온다는 거 꿀팁 하나 드리고요. 남은 영양부추 또는 파채 또는 깻잎 또는 상추 또는 아무거나 남은 거 있으면 고추라도 좋으니까 넣어주시고 고추장 마요를 넣고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정을 너무 생략하면은 누드김밥 어떻게 말아요? 라는 댓글이 생길 게 뻔하기 때문에 최대한 요 과정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고요. 제가 요거를 넣은 거는 저도 처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처음 도전하셔도 어느 정도 저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저도 누드김밥 말줄을 몰라가지고 라이브 할 때 구독자분한테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용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그냥 저렇게 누드김밥으로 끝내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겹을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겹살들을 펴쳐가지고 누드김밥에다가 옷을 입혀줄 거예요. 아무래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Winter is coming. 뭔가 옷을 맞춰줘야 되는 느낌으로 모피를 한 겹 만들어 주었고요. 돼지고기를 감싼 다음에 꾹꾹꾹 눌러가지고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또 한번 극한의 마이야르 효과를 위해서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안쪽은 다 익었기 때문에 겉면만 확실하게 이쁜 색깔이 나서 마이야르를 극대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닝에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결국 해냈습니다. 이렇게 영롱한 색깔이 나는 삼겹살 김밥을 만들어 버리고야 말았고요. 이 녀석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보니까 아주 멋진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This is 삼겹살 롤. 니들이 한국의 맛을 아느냐.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오늘 소개시켜드린 요 5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삼겹살 먹는 방식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신박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